예,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2.6에서 3% 정도 이내에 저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2%대의 성장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리는 하락세에 들어섰고,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예금만 운용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 되어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수익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부동산이나 대체 투자, 파생상품, ELF, 또 기타 특히 채권과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과거에는 이자만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이자만 지급하는 이런 채권이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과 발행 조건과 그 상환 조건들이 다양화되고, 또 이것이 또 주식시장과 연결돼서 주식의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하는 이런 새로운 상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투자를 할 때 높은 수익을 원할수록 리스크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높은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 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 때 10개의 투자 종목을 선정을 하면 그 중에서 3개 정도가 그나마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3개 정도가 성공을 하는데, 한 가지 정도가 한 종목이 대박을 치고, 나머지 한 2종목 정도는 기본 기대 수익 이상을 유지를 한다면, 그걸로 가지고 전체 10종목을 투자한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과 위험 구조는 서로 다른 이런 이 보완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산을 이렇게 나누어 투자할 경우에는 위험은 줄이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는 게 정말 자기의 자산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정답은 분산 투자입니다. 그것이 투자 대상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식이나 채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식형을 예를 들어서 주식형 투자를 한 30, 40% 한다 하면은 채권형 투자를 한 4, 50%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단기 금융상품, 옛날 같으면은 이제 MMF나 또 CMA, RP,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산 투자 방법도 이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아니면 대구, 제주 같이 이렇게 특정한 이 대기업, 이렇게 큰 도시 주변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 뭐 이렇게 어디 지역에 일부는 적은 금액은 그 뭐 이런 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임야나 아니면 목장이나 이런 그 싼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런 그 투자 분석 보고서를 보면 투자 성향 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보다는 채권, 주식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 주식이나 채권 이쪽에서 한다를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어떻게 분산해서 투자하느냐 이런 것이 이 투자 성과에 연관된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이 분산 투자를 시간대별 분산 투자를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과도 또 연관이 되는데 한꺼번에 집중 투자를 하진 말라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변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특정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에 하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주식 투자 비중이 예를 들어서 40%다라고 한다면은 40% 전체를 다 그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예를 들어서 10%나 20%요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또 그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제 더 상승했을 때 다시 또 뭐 한 10% 정도를 더 추가로 투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 A를 이제 10,000원에 처음에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다시 이거를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5,000원이나 20,000원을 목표로 삼고 투자를 했다 하면은 11,000원이나 2,000원 됐을 때 다시 또 10%나 아니면 5%나 이렇게 사는 거죠. 이걸 이제 같은 비중으로 계속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금액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이제 뭐 자동 분산 투자 뭐 이런 방식도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특정한 시기에 투자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지역이나 아니면 또 대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이제 성공하는 투자의 자산 관리의 분석을 본다면은 그 시대를 주도하는 산업군을 어느 정도 비중을 따라갈 필요는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ICT 중에서도 반도체 뭐 하여튼 메모리나 또는 이런 또 뭐 전기 자동차 또는 AI 뭐 이런 특정한 산업군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때는 그 성장하는 산업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높여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산업에만 100% 투자한다는 거는 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전통적인 제조업 중에서도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자산 관리를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특정한 주식이나 종목 또는 대상에 집중 투자해서 위험을 높이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면서 위험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겠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의 꿈이 그 빌딩주라는 말을 많이 하죠. 빌딩주가 뭐죠? 빌딩주는 그 빌딩 또는 하여튼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는 거죠. 그것이 주변에 자기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뭐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다른 투자 수익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본다면은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투자 대상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그렇게 부동산에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지금은 이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지만은 주식이나 채권,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한 기업의 채권은 이자율이 높다든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는 거죠. 또는 이제 다른 옵션하고 연결돼서 이 회사의 성장이나 아니면 이 그러니까 성장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자산 관리의 기본 전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총 가지고 있는 자산이 총액이 100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현금 이렇게 세 가지 투자 대상으로 나눈다 했을 때 주식, 채권 그거를 완전히 다 한꺼번에 다 매수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시간대별로 주식도 이거 비중을 이제 이렇게 변동시켜서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위험은 최대한을 줄이는 이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최대한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